부산시가 가덕 신공항 재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사업비 산정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기준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밝힌 김해 신공항 사업비는 6조 5,800억 원. 그러나 여기엔 안전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 절취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KDI의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장애물 제한 표면 저촉 장애물 검토에서 진입 표면상 장애물 절취량이 최대 5억 5천만 세제곱미터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상 경비만 2조 7,900억 원으로 이 비용이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금은산, 경우산 등 3개 이상의 산을 분명히 깎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용 산정 기준도 논란거리입니다. 국토부가 밝힌 김해 신공항 사업비는 항공 수요 2,9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것. 부산과 울산, 경남이 산정한 3,800만 명 수요로 기준을 바꾸면 비용이 7조 1천억 원으로 늘게 돼 장애물 절취까지 고려하면 모두 10조 원 규모가 됩니다. 여객 수요 3,800만 명은 그 김해 신공항의 공항 시설이나 용량을 산정하는 기본이 되어야 되고 사업비를 산정하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이고 항공 수요도 시설 계획 최종 단계에는 3,800만 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어서 현재 기본 계획의 비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비용으로는 안전한 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사업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국제선 거점 공항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공항이라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객관적인 공항 지표를 비교해봐도 현재 김해공항은 국내 다른 주요 군사공항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만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김해공항을 포함해 15개의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군용과 민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해공항과 공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 비행장 3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항 면적입니다. 김해공항 면적은 6.52제곱킬로미터. 이에 비해서 충남의 공군 서산 비행장은 11.92제곱킬로미터. 나머지 두 비행장과는 면적 차이가 크게 없지만 서산 비행장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음은 활주로입니다. 김해공항은 활주로 2개를 민항기와 군용기가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군용 비행장들, 군용 활주로 2개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 비행장은 군용 활주로가 3개입니다. 다음은 공항 운영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해공항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에서 밤 11시까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군공항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소유권은 공군에 있습니다. 나머지 군사공항은 민간이 출입을 할 수 없지만 김해공항은 연간 1,6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눈과 귀로 불리는 관제권도 공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가 번갈아 이착륙하다 보니 활주로에서 30분씩 대기하는 건 예사입니다. 이처럼 군사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김해공항의 확장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5조, 6조를 들여가면서 김해 신공항이라는 비명하에 비행장을 확장해 본들 24시간을 못 든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죠. 인천, 제주, 김포를 포함해 우리나라 4대 공항 중 유일한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군 비행장과 민간 공항의 불편한 동거 40여 년.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복합 리조트 부산 유치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오픈 카지노입니다.
부산경제계가 내국인 허용 카지노를 전제로 한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로 부산시는 내국인 카지노를 빼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관별 동상이몽 유치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복합리조트 유치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복합리조트 운영 시 연간 6조 원 안팎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지로는 북항 재개발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나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공적 자금의 투입이 필요한 어떤 저수익 시설의 투자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부산 상인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박 중독 최소화 장치 등을 마련해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거부감을 줄이고 앞으로 출범할 추진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심도 깊은 여론 수위 과정을 거쳐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고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벽 유병률이 높은 강원랜드의 사례를 들며 오픈 카지노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유치에 적극적이던 부산시도 민선 7기 들어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픈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는 복합 리조트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픈 카지노를 제외하면 외자 유치를 통한 복합 리조트 건립이라는 부산 상의의 계획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유치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긴 했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부산 시민의 75%가 내국인 카지노의 안전장치를 적용할 때 복합 리조트를 찬성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또 안전장치와 별개로 복합 리조트의 부산 도입과 관련해서 시민의 65.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 복합 리조트 유치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카지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과제가 산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감천마을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민 내몰림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대거 마을을 떠났고 임대료와 집값이 폭등했다는 건데요. 마을 주민의 호응과 수용이 기반돼야 관광지가 하나의 문화지로 거듭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신문입니다. 이면 살펴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부산 연구개발특구 조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내용입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부산시가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공군 군사기지 탄약고를 연구개발특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특구 면적이 줄어들고 국방부 안전기준에 따라 탄약고 반경 300m 안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와 관련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균돈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기사입니다. 원고인 균도 씨 가족이 원전 인근에 살 때 원전과의 거리가 1심 판결 때보다 더 가까운 5km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한수원의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선에서 출발하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좀처럼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건조경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뿐 아니라 습도 조절을 통해 감기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양산 영하 1도, 창원은 0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동해남부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까지 최고 3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차츰 흐려져 모레는 부산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내내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설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국군 관계자는 물론 유통업체와 개인 서비스 협회까지 참석하는데요. 설 정수품인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원산지와 가격 표시 위반 사항 그리고 개인 서비스 물가 안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한 2019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부산 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기술정보진흥원까지 참여하는 오늘 통합설명회에서는 올해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종합적으로 발표되고 1:1 상담까지도 펼쳐집니다. 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협약이 오늘 오후 2시 동의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와 동의대 간에 체결됩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두 기관은 생활체육 차원의 장애인 스포츠 자문과 후원, 그리고 지도 활동 등을 앞으로 적극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의 한복판에서 실록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절을 잊은 초록빛 식물들의 향연을 만나보시죠. 박준호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거물 위에 불쑥 솟아난 정원. 실록의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들 사이로 울긋불긋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고 풀밭 위에는 새가 내려앉았습니다. 존 밀턴의 작품 제목을 연상시키는 손정은 작가의 복낙원은 인공으로 만들어낸 자연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낙원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선인장의 가시가 마치 살아있는 듯 사실적입니다. 극사실 기법으로 그려진 이광호 작가의 선인장들은 거대하면서도 동물적인 관능미를 통해 인간을 압도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작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남 작가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선율에 살아 움직이는 꽃과 나무의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마치 식물들이 가상의 숲속에서 연주회를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식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우리 인간이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전시입니다. 한중일과 대만 현대 작가들의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보테니카전은 작가 19명의 회화와 영상, 설치 작품 67점이 선을 보입니다.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 백남준의 비디오 샹들리에 5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장르와 다른 기법의 작품들이지만 작가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에 대한 우려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사건 축소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받아챙긴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강서경찰서 소속 53살 A경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건 축소 처리를 약속하면서 2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음주운전자 6명으로부터 모두 530만 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임플란트 매입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모 치과원장 48살 A씨와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 65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해운대구 자신의 치과에서 B씨 업체가 제작한 임플란트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B씨는 시술용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모두 183차례에 걸쳐서 7,9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해운대구 반송동 다가구 주택 4층 39살 김모 씨가 살던 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방에서 가스 버너를 사용하다가 옷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올 시즌 첫 3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KT는 어제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2위와 3위의 맞대결에서 전자랜드에게 88대 73으로 졌습니다. 부산 KT는 2쿼터 10분 동안 득점이 9점에 그친 가운데 31점을 내주면서 승기를 빼앗겼습니다. KT는 시즌 전적 17승 14패를 기록하면서 3위를 KGC 인삼공사에게 내주고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K리그에서 111경기를 뛴 미드필더 이후건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부천FC의 우선 지명으로 입단한 이후건 선수는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를 거쳤고 측면 미드필더와 수비가 가능합니다. 또 부산 아이파크는 수비수 황준호, 공격수 신창렬을 우선 지명으로 미드필더 김종철을 자유 선발로 영입했습니다. 부산시가 걷기 좋은 보행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와 유관기관 논의를 거쳐 보행혁신 5대 전략 35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 전략으로는 먼저 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한 막힌 길 연결하기와 보행자 안전 강화, 생활 속 걷기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력 있는 보행길을 만들고 부산발 보행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조 83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부산시 IBK 기업은행이 함께 지역 내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어제 체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부산국제금융센터 55층에 46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을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자본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입주를 마칠 창업기업 발굴을 맡고 기업은행은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권기정 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 대표가 제8회 이태석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는 어제 오후 부산시청에서 시상식을 열고 13년 넘게 구호 전문가로 활동해온 권기정 대표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권 대표는 아프가니스탄과 르완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서 전쟁과 질병, 빈곤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지역 개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5년 동안 방치된 부산 진역 일대를 시민품으로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진역 통합개발추진위와 주민 300여 명은 어제 부산진 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5년 역사를 지닌 부산진 역사를 시민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구청과 시민단체도 부산진역에 철도박물관과 안용복 선생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진역이 북한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해당 부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의 미지급 물품 대금이 7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부산 지역 159개사, 경남 지역 84개사 등 모두 284개사가 700억 원가량을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가 별도 현지 법인이어서 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특별 상담센터를 통해 업체들의 어려움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선에서 출발하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되찾았지만 좀처럼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건조 경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뿐 아니라 습도 조절을 통해 감기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차츰 흐려져 모레 부산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내내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